저희 신통방통에서도 어제 박나래 씨가 사과문을 냈고 또 전 매니저와 오해와 불신이 있었으나 이걸 다 풀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매니저 측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박나래 씨가 전해준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전 매니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나래 씨와 3시간 대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과받지 못했고 어떤 합의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과도 받지 못했대요. 한 달 동안 많이 참지 않았냐? 이제는 못 참겠다. 소송하자. 그래서 소송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자,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더니 오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안진용 기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박나래 씨가 입장문을 내면서 불거진 정말 그야말로 오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타임테이블을 따져보면은요, 8일 새벽 3시에서 6시쯤입니다. 그때 박나래 씨의 이태원 집에서 양측이 만났습니다. 사안이 네. 벌어지고 오랜만에 얼굴을 본 건데 이 자리에선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고 감정적인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는 게 전 매니저 측에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침 6시쯤에 헤어지고 각자 집으로 갔는데 그리고 밤을 새웠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전 매니저는. 네. 그 사이에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 안에 아하. 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걸 보고 오히려 화가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입장이 나가는 게 이해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이 합의서를 받고 나서 박나래 씨가 다시금 전 매니저한테 연락이 취한 거죠. 네. 다 얘기가 마무리된 거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고소고발이 오갔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비방과 반박이 오갔기 때문에 서로 확실한 합의서 없이 마무리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전 매니저 측의 합의서를 박나래 씨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날 오후 10시쯤 그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보자라는 게 최종적인 박나래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대한 그 어떤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입장문이 나오면서 또 한 번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전 매니저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그 합의서 내용이 궁금한데 어떤 내용의 합의서를 박나래 씨가 들고 갔길래 전 매니저 측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가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건요, 합의서는 2차례 오갔습니다. 네. 먼저 12월 5일인데요. 네. 이때는 박나래 씨 측에서 먼저 매니저 측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매니저 측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결렬이 됐고 1차 입장문이 나온 거예요. 사실 무근이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 공방이 오갔고 12월 8일 만난 후에 이번에는 전 매니저 측에서 오히려 박나래 씨 측에게 입장문을 합의서를 보냈는데 아하. 그 내용은 반대로 박나래 씨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내용을 물어봤는데 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합의서 내용은 이게 완전한 합의를 이르기 전까지 외부에 함부로 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다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비방 금지라든지 네. 더 이상 이런 고발은 취하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금전에 관련된 겁니다. 과연 네. 얼마를 요구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전 매니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오가는 동안 한 번도 정확한 금전을 명시한 적은 없다는 거였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사과와 인정이 먼저고 네.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해서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먼저 내가 무작정 얼마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반박, 사실이 아니라면 박나래 씨 측에서 정확히 얼마를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실제로 금전의 금액을 정확히 합의서에 명시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법적 분쟁 가면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의에도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질 만한 그 시점이라는 게 딱 존재를 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관련된 의혹들이 제시될 만큼 제시되고 있고요. 네, 네. 현 시점에서 어떤 이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양쪽 모두 한쪽이 뭐 반성한다거나 사과했다거나 우리가 사실 오해했어요 하기에는 뭐 주사 이모 논란부터 해서 갑질 네. 의혹 제기 너무 많이 와 버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결국 법정에서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실제로 24시간 대기한 것이 맞는지 네. 위치 정보 같은 것들까지 다 확인하면서 서로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양측 모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박나래 씨 방송 복귀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자,
박나래 씨가 이제 노천탕을 만들었는데 2년 전 노천탕 제작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 노천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온 겁니다. 작성자 A 씨는 업체에 무료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밤새 직원들이 함께 만들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 방송에서는 본인이 혼자 다 만든 것처럼 얘기를 또 하더라. 화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저게 사실인가요? 안중근 사실 기자, 취재해 아직까지 보시니까? 사실 여부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방송 안에서 설정이란 게 있잖아요. 네. 설정과 조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차이일 수 있는데 적어도 저 노천탕을 박나래 씨 혼자서 만든 것처럼 방송에서 말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업체 관계자들이 와서 참여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건데 이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이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인이 터지면은 줄줄이 그동안 어떠한 억하심정을 갖고 있거나 내가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듭된 주장을 내놓거든요. 네.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과 의견, 의혹과 이걸 전부 다 구분지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의료 행위 논란도 있잖아요. 주사 이모도 지금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등록한 사무실에 임대료를 수년째 내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도 밝혀진 겁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였는데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입주 기업 중에 그 메디그룹이라는 곳이 있을까요? 21년도부터 장기 기다리고 연락이 안 되는 곳이어서 언제부터 입주를 혹시 하셨을까요? 총 20년도고 21년도부터 연락 안 되고 이용료도 있고 같아요. 내용 증명도 예전에 원샷에 분양이 기록이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이 대표님께 연락드릴 방법이 전혀 없으신가요? 네, 정리도 안 돼가지고 주사 이모는 우리에게 이제 중국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교수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업체의 대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의 임대료를 한두 달도 아니고 임재 변호사님 40개월이나 밀렸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사실 당연히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은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사 이모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은 본인이 합법적으로 이런 의료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또 주장을 또 해오고 있었고요. 네. 미용업체의 대표이기도 한데 그런 것에 반해서는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한국에서 그 기본이나 근반을 다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기반이 없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추측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